시니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동반자 장수백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야, 왜 기초연금 돈이 뚝 떼지지? 아니, 왜 이번 달에는 돈이 안 들어왔지? 큰일 났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8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기초연금은 나이 되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지난주 일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68세 박정숙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넘으시니까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다. 당연히 받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통장에 2,500만 원밖에 없어요. 소득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왜 탈락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분이 생각한 것과 정부가 계산한 게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통장에 분명히 2,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계산한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제 돈이 제 통장에 있는 건데 왜 계산이 달라요? 바로 여기에 정부가 자세히 안 알려주는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자매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7가지 통장 함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박정숙님 사례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최근 석 달 동안 상담한 분들만 해도 20분이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1세 김영자님.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 설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효도한다고 명절 용돈을 보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께 큰 선물을 드린 거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기초연금 탈락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아들이 효도한다고 보낸 돈인데 이게 죄예요? 울먹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론 이분은 원래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상태에서 5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 이동수님. 이분은 나름대로 똑똑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날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셨어요. 잔고를 딱 0원으로 만드신 거죠.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이었습니다. 세 분 다 상황은 달랐는데 결국 당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사례들 전부 다른 이야기 같죠? 하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이게 소득 인정액이에요. 이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전날 돈 빼봤자 계산 방식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도 신청하시는 순간 전부 조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딱 7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정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부가 자세히 안 알려주는 계산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 하나만 이해하셔도 통장 문제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이음이라고도 불러요.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전국의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거나 정기조사를 받으실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정보가 일괄 조회됩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보험은 뭘 들었는지,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신청 시점이나 조사 시점에 한꺼번에 조회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통장에 돈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뭘 먹었는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죠. 마트 영수증 보면 다 나옵니다. 카드 내역 보면 다 나옵니다. 정부도 비슷합니다. 오늘 통장 잔고가 0원이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는 보통예금 통장 있잖아요. 이 통장은 조사 시점에 따라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 기준일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시 입출금 통장은 일정 기간의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청 전날 다 빼봤자 그 전에 있던 기록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 하나만 아셔도 첫 번째 함정은 이미 피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시고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왜 탈락하는지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2026년 기초연금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선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동산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고요. 그래서 통장에 2,500만 원만 있어도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 남고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매달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까지 합쳐지면 228만 원을 쉽게 넘어버릴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숨어있는 7가지 위험한 복병들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함정,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함정입니다. 선생님, 통장에 돈 빼면 그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하루 전날 그 돈을 전부 다 빼셨어요. 통장 잔고 딱 0원입니다. 이제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시죠? 그런데 수시 입출금 통장은 평균 잔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1억 원이 있다가 마지막 하루만 0원이면요. 평균을 내면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통장은 비었는데 계산상으로는 큰 금액이 잡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통장 잔고 조절하시려면 미리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전에 빼봤자 평균 잔액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현금 인출의 역설입니다. 선생님, 현금으로 빼서 장롱에 넣어두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우리 집 장롱까지 뒤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으셨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증빙할 수 있으십니까? 영수증이 있으십니까? 만약 증빙을 못하시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명을 못하시면 그 돈이 아직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돈은 이미 없는데 계산상으로는 남아있는 것처럼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현금 인출하셨으면 영수증 반드시 챙기세요. 병원비 영수증, 경조사비 영수증, 집수리비 영수증 전부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 자녀 용돈의 역습입니다.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함정입니다. 자녀의 효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자식이 용돈 보내준 것도 재산이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자님 기억나시죠? 아들이 효도한다고 500만 원 보냈다가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그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께 미리 말씀해두세요. 큰 돈은 한꺼번에 보내지 마시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생활비로 쓸 만큼만 보내달라고 하세요. 네 번째 함정, 잊어버린 보험의 습격입니다. 선생님, 저는 보험료만 냈지 해약 안 했는데 왜 재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보는 건 여러분이 납입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이게 해약 환급금입니다. 그 해약 환급금이 여러분의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세요. 모르면 당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 주식 시세 폭탄입니다. 선생님, 주식은 원금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산 값이요? 아닙니다. 조사 시점 시세로 봅니다. 여러분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지금 시세가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원금이 3천만 원이니까 괜찮겠지 하시겠죠? 정부 계산은요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콩나물 값에 사셨어도 정부 눈에는 지금 금값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 휴면 계좌의 기습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통장 있으십니까? 선생님, 저 통장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것도 잡혀요? 네, 잔액이 있으면 잡힐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전 금융권을 조회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숨은 계좌 찾아보세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녀분한테 부탁해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 함정, 정기예금 이자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자는 소득이잖아요. 재산 아니죠? 여기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소득 환산되고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별도 반영됩니다. 만기되어서 이자를 받으시면 그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단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시면 그의 소득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는 한꺼번에 받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식으로 받거나 만기를 분산하세요. 여러분, 7가지 함정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함정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대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법적인 지출로 금융재산을 줄이세요. 이건 편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써야 할 돈을 지금 쓰시는 겁니다. 임플란트 해야 하시는데 미루고 계셨어요? 지금 하세요. 보일러가 낡아서 겨울에 춥다고요? 지금 바꾸세요. 대신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세요. 두 번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이미 현금으로 찾아서 쓰셨다면요. 지금이라도 증빙을 모으세요.
병원비 썼으면 병원 가서 진료비 영수증 다시 떼세요. 경조사비 썼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모아두세요. 세 번째, 정기조사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대략 언제쯤 조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 받으세요. 복지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해 주십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 계산기도 있어요. 지금까지 걱정되는 이야기만 했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박순희님. 이분도 처음에는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 증빙 자료를 모으셨어요. 병원 영수증, 경조사비 증빙, 생활비 내역 하나하나 다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덕분에 매달 34만 원 받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들, 딸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적어도 통장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줄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출금 통장은 평균 잔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날 빼봤자 소용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현금으로 찾으시면 반드시 영수증 챙기세요. 증빙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보내주는 효도 용돈도 금융재산입니다. 큰 돈은 한꺼번에 받지 마세요. 네 번째,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주식은 원금이 아니라 조사 시점 시세로 봅니다. 여섯 번째, 숨은 휴면 계좌도 잔액 있으면 잡힙니다. 페이인포에서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이자는 별도로 반영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지 마시고 나눠서 받으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가끔 늙으면 집만 된다. 자식들한테 폐만 끼친다. 이런 서글픈 말씀하시는 분들 뵐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든 주역이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영웅들입니다. 기초연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서 어지러우시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빠른 세상 정보들 다 씹어서 소화하기 좋게 부드러운 죽처럼 만들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한 친구분들, 경로당 동무들께 이 영상 좀 보내주세요. 야, 이 영상 봐봐. 기초연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 좋은 정보 나누시고 다 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노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분들께 짐이 되지 않고 매달 34만 원씩 당당하게 받으시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